말할 때 생동감이 없다라는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수강좌 강의를 맡고 있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상담은 목소리 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네요.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24살에 들어서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고객과 통화하거나 사람들과 대화할 때 목소리 톤이 일정하여 지루하고 건조한 느낌을 준다고 회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제 목소리를 녹음해 보았을 때도 톤이 일정하고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명 국어책 읽기라고 하죠. 말하는 것에 생동감이 없고 목소리 톤이 일정한 저를 이제 바꿔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7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 날 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좋아요. 한번 7개 읽어보죠. 저는 말을 할 때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 작게 벌리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땐 입을 크게 벌리고 작게 벌리고 하며 말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목소리 톤과 어조가 입을 크게 벌리냐 작게 벌리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목소리가 작으며 큰 목소리를 내는 법을 잘 모릅니다. 살면서 화내본 적도 없고 목에 힘을 줘야 하는지 배에 힘을 줘야 하는지 줘야 한다면 어딜 줘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 친구들이 제 목소리 높낮이가 일정하다고 하는데, 노래를 부를 때 억지로 고음을 내면 목이 아프고 길게 내기가 힘들며 하이픈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큰 목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세 번째, 저는 천식과 만성비염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 목 부분을 올려서 소리를 냅니다. 다섯 번째, 10대, 20대 초 또래들의 말투를 따라하지 않았고 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니야, 진짜, 정말, 왜 그래, 인정, 인정, 뭐 이런 말들, 제가 참 이 말들의 높낮이를 잘 모르겠네요. 뭔가 높낮이가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잘 몰라서요. 이런 말들처럼 높낮이와 말을 길게 끄는 것들이나 또래들이 막 따라하는 유행어들을 따라하지 않았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냥 말하면 되지 왜 저리 오바하나 말하는 생각이 들어서였고, 한 번은 따라 해보려고 한 적이 있었으나 어색하고 이상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중고등학교 때 말투 때문에 놀림과 말 따라하기를 당했었습니다. 말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으신 거군요. 좋아요. 그리고 동화책을 읽을 때 혹은 국어책을 읽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높낮이가 있고 다이나믹하게 읽으면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빠르게 말하다가 갑자기 천천히 말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중간에 끊는 거와 강조하는 것도 잘 되지 않고, 목소리 톤을 높게 말하다가 갑자기 낮게 말하는 것도 이전에 해본 적이 없어 어색하고 이상하거든요. 아는 척하고 자연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LBC 화수강좌의 특징은 목소리나 이런 어조보다는 내용에 좀 집중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목소리나 어조에서 제가 드리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제가 조언을 드렸었죠. 퍼즈랑 강조. 근데 기본적으로 호흡은 복식 호흡을 하면 목소리가 커지는 건 사실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목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목을 더 많이 썼었고, 노래방 하러 갔다 오면 진짜 목이 다 가요. 목으로만 노래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이제 소리를 계속 지르다 보면 배를 쓰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물론 이제 그거를 노래방을 많이 가라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다 목이 정말 가버리니까요. 복식 호흡을 연습을 하는 건 제가 여기서 이제 배를 튕기면서 이렇게 내는 게 있는데, 가능하면 그 다른 복식 호흡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식 호흡에 대한 영상은 아마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가수들이 하든 뭐 이게 노래를 잘하게 되는 목적으로 하든 어떻게 복식 호흡을 하는, 그래서 크게 스타카토로 이렇게 소리를 밖으로 쏘는 연습을 하면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요. 그게 만약 혼자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누가 옆에서 도와줄 때는 배를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바로 이제 소리가 좀 크게 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배 아래다가 단전에다가 손을 대고 스타카토로, 여기 이제 배가 들락날락, 배에 힘을 주는 게 안 되면 배를 일부러 들락날락 하면서 이렇게 제가 지금 제가 새벽에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 소리를 내지를 못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금 제가 작게 내고 있는 거예요. 실은 굉장히 소리가 크게 나가요. 그거를 연습을 하시면 소리가 커져요. 근데 이제 복식 호흡은 가능하면 단전 호흡부터 복식 호흡, 그리고 복식으로 소리를 내는 것을 영상을 찾아보시고, 왜냐면 지금 LBC에서는 제가 그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게 없어서 만약 필요하면 제가 그 부분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이런 영상 촬영을 제가 항상 새벽에, 낮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새벽에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큰 소리를 못 내고 있는 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좀 낮이나 주말에 다시 한번 좀 큰 소리로 제가 다시 한번 복식 호흡이나 할 수 있는 걸 기회가 되면 촬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대화가 안 될 정도의 작은 목소리가 아닌 경우에는 실은 이런 훈련보다는 퍼즐을 주고 강조를 주는 것만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것까지 해야 결과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겠죠.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해보는 것, 그것들이 중요한데, 실은 내가 말투를 바꾸고 복식호흡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이런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여러 학원을 다니거나 실은 학원보다도 혼자서 훈련하는 시간이 좀 길어야 그게 이제 변화가 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원래부터 목소리가 이렇게 작은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복식 호흡을 배우고 금방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금방 알게 되죠. 이제 어떻게 보면 저 같으면 좀 유리한 조건은 있었죠. 원래 목소리도 컸었고, 그렇다고 뭐 복식 호흡을 생각해보니까 아예 아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방 익숙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이걸 남들에게 하려다 보면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목소리가 작았던 사람에게 이것을 하게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물론 해야 됩니다. 하면 굉장히 좋고요. 근데 지금 당장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항상 그 부분을 하세요. 이제 퍼즐을 주고 강조점을 주는. 그래도 또 답변을 드려야겠죠. 7개인데 7개를 다 답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체로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6번에서 나오고 있어요. 말투 때문에 놀림과 말따라기를 당했었고 평가당할까봐 항상 걱정하고 말수도 적어지고 말끝을 흐리게 되었다. 무의식 중에 평가당할까봐 조심하는 것은 남아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죠. 이 답은 이제 스스로 보통 알고 있죠. 이거는 결국 자기가 깨는 거죠. 남이 깨줄 수는 없어요. 남이 깨주는 거는 그 조언을 해주는 수밖에 없겠죠. 누구도 당신을 평가하고 있지 않다. 뭐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실수를 시키고 그 사람의 실수를 기억하는 것을 사람들은 많이 기억해요. 그 사람이 하는 실수를. 근데 과연 그 사람인 거를 매칭시키는 거는 굉장히 확률이 낮아요. 예전에 고릴라 시험은 유명하잖아요. 고릴라 실험은 농구 코트에서 공이 몇 번 패스가 되는지를 사람들이 세개하고 중간에 농구 코트로 고릴라가 와서 막 가슴 치고 막 쇼를 해요. 그리고 딱 나가요. 그리고 사람한테 물어보죠. 공 몇 번 패스했어요? 그럼 몇 번이요? 근데 중간에 뭐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못 느꼈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집중하는 게 아니면 잘 몰라요, 사람들은. 남의 일에는 잘 몰라요. 길에서 우스꽝스럽게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우스꽝스럽게 옷을 입었던 건 기억해요. 아, 그래, 맞아. 그런 사람이 있었지. 근데 누군지 몰라요. 본인을 평가를 누군가는 할 수 있겠죠. 평가하는 자신을 즐기는 거지, 그 평가한 게 누군지 좋다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이렇게 저는 조언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이고, 이런 사실을 본인이 기억하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는 건 이제 본인의 몫이죠. 근데 본인이 잡고 있었던 그 평가에 대한 불안은 실은 부질없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인 건 사실이죠. 과거에 놀림을 당하고 따라하기를 했던 그 친구들은 그 놀리고 따라하는 것 자체를 즐겼던 거고, 그게 본인이 다른 사람과 약간의 다른 차이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본인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평가를 당한다?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거. 동화책을 읽을 때 혹은 국어책을 읽어볼 때 높낮이가 있고 다이나믹하게 읽으면 어색하고 이상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높낮이를 주기 시작하면 좀 어색해요. 힘들고. 그래서 높낮이를 막 주고 읽지 말고 강하게 읽어봐요. 강하게 읽으라는 게, 처음에는 동화책을 읽을 때 혹은 국어책을 읽어볼 때, 또 떠들면 안 되는데? 주변에 사람들 깨겠네? 이 정도로 안 깨겠죠? 이렇게 다 강하게 읽어보고, 그다음에 동화책을 읽을 때 혹은 국어책을 읽어볼 때 이렇게 다 약하게 읽어보여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강조예요. 그러면 강조할 점만 아까 강하게 읽은 것만큼 읽으세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동화책을 읽을 때 혹은 국어책을 읽을 때, 제가 지금 보면 동이랑 국어를 강조했어요. 근데 그렇게 티가 안 나죠?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표시를 해야 돼요.
강하게 읽을 글자를. 그래서 강하게 읽을 글자를. 근데 이건 정답은 없죠. 자기가 이제 연필로 하다가 지우개를 지우고 읽어보고 또 지우고 해봐야 될 거예요. 동화책을 읽을 때 혹은 국어책을 읽어볼 때 지금 이렇게만 하는 걸로도 아까보다 훨씬 더 세련되게 들리고 전달력이 좀 높아지죠. 이것만 일단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 문장에서 처음에 약하게 읽고 그 다음에 강하게 읽고 그 다음에 단어 위주로 뭐 어떤 단어를 강하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뭐 혹은 뭐 다른 이런 거 말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단어의 앞글자만 강조를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다 보면 원래 이제 중요한 단어들에서 강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나중에는 동화책을 읽을 때 혹은 국어책을 읽어볼 때 다른 사람들처럼 높낮이가 있고 다이나믹하게 읽으려고 하면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이렇게 지금 단어의 앞글자만 지금 강조했거든요. 이것만 해도 괜찮죠? 나중에 근데 좀 더 익숙해지면 더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숙제를 드린 거예요. 하시겠죠? 이렇게 상담까지 보내주셨는데 약하게 한번, 강하게 한번, 그리고 그 문장에서 연결어들 빼고 모든 단어의 앞글자를 강조해서 읽어보고 이게 되면 나중에 좀 들어보고 이건 아니야 어색해서 이건 빼고 이건 강조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그게 바뀌어요. 계속 지우고 해서 가장 익숙한 문장 표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까지 되는 것. 그리고 복식호흡, 복식 훈련을 한번 해보시는 거.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가수들을 위한 영상이라던가 그런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아직은 제작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찾아서 한번 훈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한술에 배부르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화술강좌 오셔서도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는 에피소드 말하기를 했는데 한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이 그걸 듣고 그 얘기를 돌려주는 뭐 그런 훈련을 했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여기서는 돌려주려고 하니까 그 얘기가 돼요.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듣고 정돈하는 게 되는데 제가 처음 얘기를 하려고 하고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이런 게 참 안 되거든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고 들려주는 그 과정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미 머릿속에서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게 다 혼자서 머릿속에서 일어나서 입 밖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20년이고 30년이고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실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화술 모임에서는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팀을 짜서 서로 품앗이를 해서 한 사람에서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눠서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그 세 사람의 몫을 지금 한 사람으로 해야 되니.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몇 번이나 했을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100번? 1000번? 아마 더 했을 거예요. 30년 동안 하는 말에 하루에 한 번씩만 했어도 몇 번인가요? 30년이면 1년에 300일이라고 치고 30년이면 1000일 10,000번 했겠네요. 그쵸? 10,000번 넘게 했을 거란 말이죠. 하루에 한 번씩만 에피소드 얘기를 했어도. 근데 뭐 10,000번만 했겠어요? 더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어릴 때는 안 했겠지만 그 10,000번의 차이를 과연 극복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하지만 방법을 아니까 10,000번보다는 안 걸릴 거예요. 그래도 한두 번으로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실습을 강조하고 한 번의 좌절에 쓰러지지 말아라. 한 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질문자분도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변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나 이 띄어쓰기로만 처음에 알려드리는 게 이게 가장 쉽고 효과도 빠르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으면서도 장기적으로도 계속 좋은 영향을 미치는 말이거든요. 퍼즐을 줘서 사람들에게 집중을 얻고 강조를 주고 그래서 내 말에 생동감을 주는 높낮이가 있지 않아도 뭐 제 말도 그렇게 딱히 높낮이가 많지는 않잖아요. 있나요? 맞나요? 물론 그렇다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도 실은 굉장히 생동감이 있어집니다. 내가 만약 너무 높낮이를 주고 어색하다. 내가 지금 아나운서 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술적인데 집착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들 간단한 퍼즐 주는 거, 강조 주는 거 이런 정도로만 먼저 훈련을 시작하셔서 변화를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강좌 혹은 상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거나 좋아요 버튼 꼭 잊지 말고 누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